이제 그만 이혼하세요. 계속 이렇게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네가 뭔데 애비인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 나쁜 놈이야. 또 폭력이에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아들이랑 산책도 하고 좋네? 나도. 저녁에는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내 가입이 받았다. 아유 착한 아들이네요. 효자네요, 효자. 네, 여보. 알겠어요. 뭐라는데요? 오늘 집에 온다고. 맨날 밥 먹듯이 외박하는 사람이 오늘은 웬일로? 괜찮겠지? 이번에도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찬민아, 참아라. 그러다가 네가 다친다. 엄마는 이혼하라니까 왜 안 하는데? 폭력에 폭언에 아빠가 그런 게 벌써 20년이 넘었다. 이제 이혼해라. 내가 아빠가 가만히 있겠나? 법이 있다 이거 엄마. 어? 여보, 그만 좀 하세요. 네 내일이 지금 반항하나?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빠가 부끄럽다고? 자식을 어찌 키웠노? 이게 다 네 탓이다. 에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해? 니도 오늘 한 맞아 볼래? 오정수 씨. 이게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네. 맞지? 집에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킬기에? 뭐 오정수 씨? 네가 오늘 맞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지? 찬민아. 이런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다. 엄마, 진짜 이혼 안 하면 내가 이 사람 가만 안 둔다. 그래. 25년이면 많이 참았다. 이제 정말 이혼합시다.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저 멍 좀 보세요. 아유. 찬민아, 밥은 먹고 다니나? 뭐? 엄마는 괜찮나? 나는 괜찮지. 네가 아빠 싫어하는 게 하루 이틀이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이혼하시라고요. 네가 아빠가 가만히 있겠나? 폭력에 폭언에 맨날 외박까지 하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도 아빠잖아. 엄마가 안 하면 내가 나서서 두 분 이혼시킬 거예요. 찬민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매 맞고 폭언에 시달리면서 살 거예요. 엄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이혼 소송 내가 대신해서 진행할게요. 이거 왜 웬일이고? 여기 이혼 도장 찍으세요. 이혼? 그건 너 엄마하고 내 문제다. 이건 제 문제기도 하죠. 매 맞는 엄마 모습 보고 사는 게 좋은 줄 아세요. 그게 뭐? 어릴 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젠 달라요. 이혼 소송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자식이 나서서 부모 이혼시키는 경우도 있나? 참 세상 말세다 말세야. 뭐라고요?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게 뭐 있노? 따박따박 생활비 용돈까지. 돈만 주면 그게 부모가. 잔말 말고 이혼 도장 찍으세요. 싫다면 어쩔 건데? 왜? 쳐라. 아들이 아버지인데 주먹질을 하고 꼴 좋겠다. 뭐라고요? 아우.
네,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참다 못한 아들이 대신 이혼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협조를 해주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오정수 씨와 이지영 씨는 25년 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남편 오정수 씨는 결혼 생활 내내 폭력과 폭언 그리고 외도를 일삼았는데요. 아들 오찬민 씨도 자라는 내내 엄마가 아빠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실제 아버지에게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성인이 된 후 아들 오찬민 씨는 결국 엄마에게 이혼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의 엄마는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 못한 오찬민 씨가 나서서 대리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게요. 폭력을 당하다 보면 이게 뭐 가스라이팅처럼 그쵸. 폭력이 되게 당연시되고 네.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잘 해결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정폭력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도 이혼이지만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모친이 멍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빨리 사진을 찍고 병원에 보내서 상해 진단서를 받고 치료를 받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바로 임시조치를 통해서 모친과 부친을 분리해서 부친을 거주지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남편만 호송해 가고 부인 보고는 하루만 밖에 있다가 남편이 술 깨면 내일 아침에 다시 집에 들어오라는 미봉책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가정폭력법이 개정돼서 임시조치 등으로 집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격리조치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임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은 1, 2주 정도면 임시조치 결정이 나옵니다. 부친을 바로 주거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 찬민 씨가 모친을 잠시 대피시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여성 쉼터에서 불편하게 생활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재산 분할 등을 받을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압류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야 이혼 이후에 재산 분할을 받아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형소고사를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즉시 해방되면서 이혼에 대한 자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임시 분리 조치를 하고요. 또 이혼에 대비해서 남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을 좀 진행을 해라라는 말씀이신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하진 않습니까? 예, 사실 폭력의 피해자인 우리 모친은 이런 복잡한 법리는 들어만 놓으시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몸싸움이 일어났다 또는 내가 다칠 것 같다, 험악한 분위기가 지속된다 하시면 지체 없이 언제나 112에 신고하는 것만 무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된 우리 어머님들은 남사스럽다고 동네 망신스럽다고 112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자녀들이 교육을 시켜주시고 자녀들이 대신해서라도 꼭 112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마음 아픈 게 아니라 112에 신고하지 않으면 더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찬민 씨가 엄마를 대신해서 지금 나섰습니다. 우선 찬민 씨가 엄마 대신에 이제 대리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실제로 가능한가요? 예, 이혼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자녀가 대신할 수 없고 모친이 꼭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이 경우 찬민 씨는 모친을 전적으로 설득해서 이혼 소송을 신청하고 이혼 소송을 쭉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들 오찬민 씨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맞서면서 밀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폭행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혼 소송에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예, 사실 우리 오찬민 씨는 경찰이 아닙니다. 밀치거나 맞서는 건 생명과 신체 위험이 다급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찬민 씨는 감정이 앞서서 부친과 몸싸움을 하기 이전에 112에 신고를 하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네. 만일 찬민 씨의 이런 행동을 부친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이는 존속폭행이나 존속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친하고 찬민 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모친께서는 부친이 아들에게 법적 공격을 한다면 모친도 부친을 그간의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고소해서 제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존속폭행, 존속상해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
대해서 폭행 상해죄를 범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최근 5년간 존속 범죄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존속 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보다는 형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들은 얘기로는 가족 간의 범죄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가족폭력이라고 해도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건 범죄마다 다른데요. 가정폭력도 일반 형법과 같은 기준으로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즉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요. 상해 진단서가 들어간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친족 간이라 하더라도 그게 상해 상해가 여부에 되면은 따라서. 무조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게 형사적으로 가면은 일반 범죄가 되겠지만 가정폭력특별법으로 가면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처벌의 종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드라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자, 그럼 아들 찬민 씨가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 좀 가정폭력을 해왔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 어머니가 이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법원은 부모들의 싸움에 자식들이 개입하는 거를 경계합니다. 그게 성년의 자녀라 할지라도 결국은 부모 싸움에 자녀들이 개입을 하면 가정 자체가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찬민 씨가 직접적으로 이혼 소송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모친의 지인과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네. 다만 부친의 행동 자체가 형사적인 처벌이 되는 폭행, 상해,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 중 피해자 자녀들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부친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결과를 간접적으로 이혼 사건에 제출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엄마가 직접 이혼을 결심을 하고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거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된 모친이 부친에게 맞설 기운도 없고 주눅이 든 경우가 많아서 겁을 내서 소송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때 우리 자녀들이 나서서 모친을 격려하고 경제적인,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이혼소송 청구와 유지기간 동안 끊임없이 모친을 응원해 주셔야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이 지속된 경우에 모친이 부친한테 기들여져서 조금이라도 잘해주거나 겁을 주면은 이혼을 포기하고 다시 부친에게 항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 상담도 같이 하셔서 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노력을 통해 모친이 이혼을 하면 독립에 성공을 하고 또 재산 분할금을 받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고 있는 저희도 속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재판상에 이혼하는 그 절차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선 폭력으로 분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가정폭력으로 벗어난 이후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보통의 재판상 이혼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우라면 만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그 남편에게 있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부친입니다. 이 경우 미자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전후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아마 평균적으로 10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네. 만약 조정이 되는 경우라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이 걸려서 상대방이 합의가 다급한 경우라면 쉽게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런 상습적인 폭행을 했던 부친의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야, 이제 그 제가 간혹인데요. 이게 이런 예를 참 부모 자식 간에 들어도 안 되는데 부모 간의 이혼을 자녀들이 권유를 할 때 그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을 시키는 간혹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실제로 부모님이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나 재혼한 가정의 경우에서는 상속을 미리 염두에 두고 상속의 대행전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딸은 엄마 편, 아들은 아빠 편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재혼한 계모랑 전혼 소송의 자녀들이 갈등 끝에 이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경우라면 재판부에서 자녀들을 제외하고 두 부부만 불러서 가사 조사를 통해서 두 부부의 진짜 의사를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뭐 간혹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씁쓸한 경우가 될 것 같네요. 그럼요. 예. 왜 이게 우리 편 이겨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돈 그러네요.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오찬민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친도 오찬민 씨도 이런 가정폭력 사항에 청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법적으로 딱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모친이 그간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건 부친의 잘못이지 절대 찬민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찬민 씨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찬민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히 성장했고 이제는 모친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성인이 되셨습니다.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모친을 모시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그간 어려운 점을 다 토로하십시오. 시간이 걸리지만 꼭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사건은 잘 진행될 테니까 모친과 함께 편한 마음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심리상담소를 찾아서 심리상담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벗으시고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